자, 오늘은 우리가 지구옷을 입고 지구옷을 벗는 그날까지 가장 중요한 한약의 그 기초 상식 요것만 알고 있어도 여기에 지금 이렇게 앞뒤가 트여 있는 똑같은 사열침이 아니고 사열침이라도 이렇게 앞뒤가 완전히 열려 있어야 혈자리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걸 쿠팡에 시키시면 얼마 하지 않아요. 2만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가정에 하나씩 갖고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오늘의 강의 내거는 급성이죠. 급성. 국업 선자혈이다. 선자혈이라는 것은 가장 급할 때 먼저 앞뒤 재볼 것 없이 이거를 먼저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이 선자혈에서 가장 우리가 그 중요한 것이 12가지의 선혈이라고 해서 12선혈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손 모양이 오른손으로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이제 그 그림이 거의 고하고 수준이 동급이기 때문에 그림이 이렇게 조금 추상적으로 이게 사람 손인지 곰 발바닥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이렇게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른손 모양인데 요 모양이 혈자리는 똑같습니다. 왼쪽도 이렇게 폈을 때 똑같은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죠. 단지 오른손으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소상혈이 요 그림이 왼쪽 그러니까 요 오른쪽을 폈을 때 내 왼쪽 혈자리이기 때문에 반대는 여기가 되겠죠. 왼쪽은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손 그대로 반대쪽은 요 반대편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거두절미하고 첫 번째 혈자리가 소상이라는 혈자리인데 요거는 이제 어느 자리에 있느냐면 12경락 가운데 수태음 폐경 자리입니다. 수태음 폐경 자리에서 가장 이제 이 일을 많이 해주는 것이 제1 중수골이라 그럽니다. 뼈의 이제 전문 용어로는 제1 중수골 첫 번째 뼈 마디다 이 말이죠. 일지의 우측인데 가장 이제 먼저 하는 것이 폐의 열을 싹 내리게 되겠죠. 그러나 폐경이 이제 하는 일들은 뭐냐 하면 폐열을 내린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일에 의해서 많이 지쳤다든지 또 감기가 온다든지 힘들 때 뭘가 먼저 가느냐 하면 목소리가 가죠. 그 다음에 이제 폐열이 많이 올라가면 사람이 정신이 졸도 직전까지 혼미한 상태까지 빠집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제 오는 정세가 어떤 거냐? 뇌졸정이 오는 정세, 뇌졸정, 즉 중풍이 오는 정세 때 편마비라 그래서 한쪽이 어눌해지거나 좀 이상하다. 밥을 먹는데 손가락에 힘이 없다. 왼손에 갑자기 힘이 빠진다. 양치질하는데 힘이 빠지네. 자, 이게 힘이 빠지는 건 어떤 얘기냐면 이걸 들고 있는 물체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정도예요. 툭. 힘이 빠진 애는 그냥 뭐 힘 빠진 얘기 아니고 예민하게 그렇게 볼 거 없고 이거 잡았는데 이 물건이 이렇게 놓칠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어떻게 신호가 온 거예요. 여러분은 꼭 쓰러지면은 풍이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1차 풍은 쓰러지는 게 아니고 경脈치고 지나가기 때문에 예민하지 못하면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힘이 빠지네? um차올라면 괜찮아. 이상하네? 왜 그렇지? 1차 풍이 온 건데 모른다는 거지, 사람이. 그래서, 자, 국업선자혈은 특히 내단을 수행하는 사람, 내단은 뭐예요? 마음 공부와 기를 돌리는 공부를 같이 하는 선도 공부를 하는 사람은 일주일에 2번은 필수예요. 수행 단계에서. 선생님도 굉장히 많이 땄어요. 1000번 이상 땄다 해도 뭐 숫자는 안 시알려 봤지만 공부 많이 할 때는 거의 매일 땄었어요. 왜? 사혈이라는 것은 사혈의 뜻은 뭐야? 내 몸의 나쁜 에너지의 탁기를 바깥으로 강제로 뽑아내는 거죠. 그러면 이 12선혈의 효과가 어느 정도 빠르냐면 조금 뻥 좀 보태면 거의 마약보다 빠릅니다. 수준이. 굉장히 빠릅니다. 딱 하는 순간에 뭐 갑자기 가슴 답답하고 어지럽고 막 쓰러질 것 같고 또 소화불량 걸리고 막 식물 올라오고 딱 따는 순간에 10분 안에 쫙 내려갑니다. 예민한 사람은 따자마자 바로 내려간다는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럴 때 이제 가장 먼저 보는 게 뭐냐? 고혈압 환자,
뇌졸중 증세, 졸도 증세, 정신이 혼미한 증세, 이럴 때 가장 빨리 써진다. 얹힐 때도 쓴다. 자, 그래서 1번 소상혈을 급성 편도 선염, 그 다음에 이제 급체, 그 다음 급체, 그 다음에 위장의 염증, 식물 올라오는 거, 그 다음에 감기가 올라왔을 때 열정, 감기, 처음 막 시작할 때 열이 확 올라와서 애기들 밤에 잠 못 자고 막 보채고 할 때 반드시 소상혈을 따줘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열이 쑥 내려가죠. 반드시 그 가정에 아기가 있는 사람, 아기는 15세 미만의 애들이 있는 데는 반드시 이걸 알아야 돼요, 엄마가. 아버지가 알든지. 그러면 오른쪽. 그럼 선생님 정확하게 이 혈을 어떻게 치료를 합니까? 자, 지금 그림은 오른쪽은 그려놨지만 유튜브로 설명하려면 이렇게 왼손을 내가 들은 건데 요 끝에 기갑부, 요 기갑부라는 거는 요 손톱 끝나는 각 기갑에서 바로 옆으로 이렇게 똑같은 끝에서 기갑 끝에서 2mm가 아니고 요 기갑에서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45도 선입니다. 45도. 이렇게 2mm가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45도. 손톱을 봤을 때 이렇게 45도, 요 기갑 끝에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2mm 옆에. 그러면 그 정확하게 2mm를 따지지 않아도 되는데, 자 이제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요 빼보세요, 두 분 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때가 있으면 요거를 자 왼손에 요걸 먼저 잡고, 자 이 소독약 하나 옆에 두고. 자, 이렇게 있죠. 그러면 요 여시면 돼요, 그냥. 여는데 요 옆에 밑에 보면 요 다이얼이 있을 거예요, 다이얼. 이 다이얼은 최고 끝으로 이렇게 조아져가 있어요, 항시 끝으로. 동색 부분. 그러면 이제 요거를 하나 빼요. 똑같은 거 하나 빼서, 그러면 요 머리 부분, 두 부분을 그대로 잡고 요 구멍에 끼워, 이렇게. 딱 끼워가 딱 집어넣으면 이제 이렇게 됐죠. 그렇지. 끝. 자, 넣었죠? 그렇지. 완전히 넣었죠? 이제 넣었으면, 요 두 부분 밑에를 왼손으로 이렇게 딱 잡고, 여기를 잡아. 여기를 딱 이렇게 잡아. 자, 선임을 봐. 옆에를 보지 말고, 선임을 보세요. 자, 그러면 요 두 부분 여기 남았잖아. 그러면 요거 두 부분 왼쪽으로 살짝, 오른쪽으로 반 바퀴만 톡 두 번 이렇게 돌려가지고 딱, 이렇게 제끼면 이렇게 침이 딱 나오죠. 여기 이제 삼능침입니다. 정확한 용어 이름은 삼능침입니다. 자,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 부분은 여기는 이제 소독, 완전 멸균이 되어 있는 때문에 손대면 안 되겠죠? 그럼 딱꿍을 이렇게 살짝 다시 삽입을 해서 돌려, 오른쪽으로. 끝까지. 딱 돌리면 이제 이렇게 딱 잠긴 겁니다. 그럼 이 안에서 침이 딱딱 누르는 순간에 탁 나가 0.1초만 탁 나왔다가 혈을 바로 자극하고 바로 나가는 거예요. 응? 휴지 하나만 뽑아 주보세요. 땡큐. 자, 그러면 소상혈 치료를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손 지금 요 그림이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설명하기 좀 예상하니까 왼손으로 이제 먼저 치료를 할게요. 요 소상혈 이렇게 살짝, 자 지금 소독된 거죠? 소독된 거예요. 그러면 2mm 옆이니까 벌껍질 요거를 딸 때 어떻게 하느냐? 내가 혈을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렇게 앞뒤가 구멍이 두 군데 열려 있으면 이렇게 하면 안 보이겠지, 혈이 잘. 요렇게 하는 거예요. 소상혈을 딱 갖다 대. 야, 여기 딱 느낌 보고 2mm 옆이, 요래. 그럼 여기 딱 갖다 댄 거죠. 이렇게. 대세요. 요 2mm 옆이잖아. 그럼 2mm 옆에 딱 보고, 요 구멍, 요 구멍 보이죠? 중간에. 요 구멍을, 그 혈자리 2mm 옆에 딱 갖다 대라고, 이렇게. 자, 됐죠? 그러면 처음이니까 이렇게 보면서, 자, 요렇게. 자세는 요거야. 요렇게 해가 요걸, 요 오른손 중지 하나만 딱 갖다 올리면 돼. 중지. 자, 다시 손을 요렇게 잡는 거, 요렇게. 요렇게 세 개로 이렇게 잡으세요. 잡았죠? 잡고 2mm 옆에 혈에 이렇게 딱 대시고. 자, 그럼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 손가락이 남았지, 중지. 그럼 요렇게 딱 대고 요거 안 움직이면 돼. 금내가 한 개도 없어. 그대로 톡. 자, 따진 겁니다. 자, 정확하게 소상혈을 지금 치료한 거예요. 딴 거예요, 그러면. 2mm 옆에. 손톱 2mm 옆에. 그죠? 피 넣은 거 보이죠? 딱 정확하게 2mm 옆에 소상혈을 따준 거예요. 그 톡.
끝난 거야. 하라고요? 하세요. 톡 눌러. 아 하지 말고 눌러요. 딱대가 그거 알콜로 하고 했어요. 뭐 깜짝 놀래기는 왜 지진 나나 몸이 덜커덩하노 그거 따는데 톡 따는 거야. 한의학 공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론과 실기를 동시에 해야 돼. 이론과 실기를. 그래서 백날 이론 배워도 아무 소용없어. 급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사람 쓰러지고 급해지고, 내가 급하면 평소에 연습 안 해놓으면 덜덜덜 떨어서 못해. 안 따졌어? 안 따졌어? 아니요. 아직 안 해봤어요. 응, 따 빨리 겁먹지 말고 딱 대갖고. 오른손이니까 왼쪽. 맞아 정확하게 맞아요. 오소상이 맞아. 나는 여기잖아, 왼손이니까. 그래 맞지. 무섭네요. 아니야 톡 따. 무섭게 뭘 무서워. 빨리 찔러. 겁먹지 말고. 애기도 합니다. 톡 따. 따면 따수록 좋다는 거 알면 돼. 폐열이 내려간다. 마음에 긴장하지 말고 빨리 따라. 눌러라. 안 누르는 왜? 톡 눌러. 그렇지. 따고. 따졌지? 예. 됐죠? 자, 요렇게 치열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소상혈, 수태염 폐경의 최고 끝이죠. 쭉 짜고. 수상혈 땄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여기 뭐야? 상냥혈이라고 돼 있죠. 요 두 번째 손가락이. 두 번째 손가락. 상냥혈이니까 이제 이지에 있죠. 수양명 대장경이죠. 대장경인데 아까는 뭐를 내려서 폐의 열을 내리는 자리였죠. 첫 번째 소상 자리는. 두 번째는 대장경이니까 대장의 열을 내리는 거죠. 자, 스님이 저번 때 이런 설명을 해서 폐와 대장은 상생관계이기 때문에 상생이란 말 썼죠. 폐하고 대장은 끝과 끝이 있어도 이게 서로 친척이란 말이에요. 폐에 이상이 생기면 대장에도 가부하고 걸리고, 대장에 열이 나거나 가부하고 걸리면 폐의 활동이 별로 안 좋아지죠. 같이 있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 상냥혈에는 자 12선열 가운데 이제 요 두 번째 혈 따는 거예요. 상냥혈 요 자리에 딱 이렇게 해놨고, 자 똑같아. 지금 방법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 카메라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따주는 거예요. 혼자 따면 그냥 이렇게 두둑둑 따면 돼. 그러니까 카메라가 보이라고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상냥혈을 딱 떼, 똑같아. 이렇게 딱 떼가지고 자 주먹 이렇게, 자 여기 보세요. 그냥 하지 말고 따면 돼. 아무런 두려움 가지지 말고. 자 그럼 상냥을 따줬죠. 보이죠? 상냥을 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냥을 그대로 톡. 자 그러면 지금은 유튜브 촬영 때문에 스님이 하나 따고 한번 짜가 피 보여주지만 사실은 어떻게 하냐, 12선을 다 따고 물 딱 털어놓고 쫙 짜야 돼. 피를 이렇게 훑어요. 손을 훑으면 피가 어떻게 나오느냐, 막힌 혈에는 이렇게 나갑니다. 호수같이. 내가 기혈이 막힌 자리는 딱 따고 짜면 쫙 이렇게 뻗쳐 피가. 그게 심장이 혈이 좀 안 좋았다, 심장이 그렇게 나갈 수 있고, 두 번째 대장이 막혔다, 대장이 그렇게 나갈 수 있고, 폐가 막혔다, 폐도 나갈 수 있어. 이해 갔죠? 자, 두 번째 상냥혈 따세요, 빨리. 스님, 저희가 너무 멀리 딴 건가요? 어디 갔어? 너무 멀리 땄죠. 자, 자기 거 갖고 오세요. 지금 헷갈리는 사람은 자기 걸 갖고 와. 스님이 따줄 테니까. 나 거기 있어. 2mm라 했지. 2mm 하면 2mm 아니잖아. 약간 더 들어와야 되겠지. 그래서 요걸 처음에 연습을, 요거 딴 거는 관계없고 놔놓고. 자, 중충이가 두 번째 요 자리야. 상냥. 여기. 톡. 그렇게 가까이 있다는. 2mm니까 가까이지. 여기. 톡. 스님, 닦지 마시고 한번. 이해갔지? 찍어라도. 짜면 다 나와. 지금 혈이 터져 있기 때문에. 반대죠. 자, 여기 새끼 손가락. 하나, 둘, 잡고. 미나는 혼자 따. 이제 어디 따는지 봤지? 빨리 눌러. 왜 더듬더리고 있어? 톡톡 짜. 그렇지.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자, 보조 설명 들어갈게요. 자, 두 번째 혈자리 상량 요 2mm 옆에 땄습니다. 대장열을 이제 하는 것이 목이 많이 붓거나 잇몸에 통증이 있거나 코가 많이 막혔을 때도 역시 여기를 이제 씁니다. 상량혈은 소화기관을 주관하기 때문에 소화기, 뇌종일증, 축농증, 이명, 치통, 급성 편도선염, 급체, 설사 여기 다 듣습니다. 상량혈은. 그러면 그 외에도 여기는 간소하게 이렇게 표를 누가 올려놨는데 요거 외에도 사실 듣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설명을 다 하려면 뭐 너무너무 길어지죠. 그래서 소상과 상량 두 개를 먼저 이제 지금 치열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혈도 이렇게 보면 자, 세 번째 자리까지는 요쪽 라인에 같이 들어와 있죠. 여기 2mm 옆에 지금 따준데 그 세 번째 혈이 이제 중충혈이라는 그 자리에 보면 중충이라고 돼 있죠. 간충 스님이죠. 자, 간충이 아니고 중충. 자, 그러면 요 세 번째까지 중충혈은 여기 쭉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심장 보호 기능 작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명과 치통, 가슴 울렁증, 불안, 초조, 경기. 경기라는 거 아주 애기들 경기를 얘기하는데 자, 요 중충혈은요. 어떻게 잘 듣느냐면 중충혈은 공황장애 환자, 불안증 환자, 우울증 환자 다 잘 듣습니다. 그럼 12선열을 다 치열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다 포함되는 거예요. 급체, 가장 빨리 듣는 게 졸도, 뇌졸중, 그 다음에 급체, 얹힌 거예요. 숨 안 쉬어지는 거. 가슴 답답해. 숨이 왜 이렇게 안 쉬어지지? 그 다음에 뭐야? 상기됐을 때. 머리가 뜨겁고 갑자기 누구하고 싸웠는데 막 미칠 것 같아. 쓰러질 것 같고 막, 부부싸움 하고 하는데 막 미칠 것 같아. 막, 또 청심환을 먹어도 안 듣고. 너무 가슴 벌렁거리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무조건 12선열이 구급 선자혈이니까 다 따는 거야. 빨리빨리 따요. 왜 겁을 내서 딱 때려 따지. 겁낼 거 없어. 따면 따수록 좋다 했어 선생님이 그 자리. 이제 괜찮네. 그것도 그동안 안 하네. 처음에만 듣거든 하는 거예요. 이해 갔죠? 자, 이제 네 번째 손가락은 반대쪽에 있죠. 여기. 세 번째까지만 해도 여기 다 있었는데 네 번째 손가락 하나만 오른쪽 왼쪽 거는 다 똑같아. 간충혈은 반대쪽에 있죠. 인체 신진대사 기능을 하죠. 편두통과 이명, 그 다음에 다리가 많이 저릴 때도 여기는 간충은 씁니다. 그래서 네 번째 손가락이 있죠. 감정이 격해지가지고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고 누가 심하게 싸워가지고 막 화가 너무 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주체할 줄 못할 때 이럴 때도 이 네 번째 간충혈은 굉장히 잘 듣습니다. 자, 나머지 이거 다섯 번째 소택과 소충혈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심장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새끼손가락 심장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약속할 때 뭘로 합니까? 어느 손가락으로 약속하죠? 이걸 하죠. 약속을. 제다들 딴다고 그 정신이 없어. 자, 따는 건 좀 이따 따도 돼. 요걸 하는 거야. 약속을. 왜? 심장과 심장을 건다는 뜻이에요, 이게. 약속의 의미는 네 심장과 내 심장을 걸겠다는 얘기야, 이게. 그래서 프라마스 할 때는 이렇게 심장을 걸죠. 이런 그 깊은 의미가 있어. 자, 안쪽에 자, 요렇게 손가락 다섯 번째가 이렇게 자, 오른쪽을 했을 때 요 왼쪽에 있는 것이 소택, 오른쪽에 있는 게 소충이니까 요렇게 안쪽에 있는 건 소택혈, 바깥에 있는 건 소충혈인데 이 이름 알 거 없어요. 12수는 어차피 다 따야 되기 때문에 이 이름은 큰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그래도 뭐 이렇게 무슨 혈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요 다섯 개 혈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쓰는 구급 선자혈이다. 요거는 오른쪽 왼쪽. 자, 헷갈릴 거 한 개도 없어. 네 번째 손가락만 반대쪽 단다. 하나 엄지, 중지 요 세 번째까지는 여기 기탱이 딴다. 요 왼쪽은 여기 딴다. 자, 어디? 오른쪽은 왼쪽, 왼쪽은 오른쪽 기탱이 따면 돼요.
헷갈리게 한 게 없어요. 자, 왼쪽 손은 오른쪽 뒤를 보고 딴다. 기탱이. 자, 이거 반대쪽 딴다. 좌우 다 딴다. 오른손은 왼쪽 기탱이를 보고 딴다. 자, 이렇게 하면은 금방 이어지죠. 이해 갔어요? 이 따라케가 여기 안 따고 또 반대쪽 따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 안 따고 여기 따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두 반대쪽. 군데 다 따주는 거. 심장만. 심장은 좌우의 속충과 속택혈을 다 치유를 해준다. 그러면 한 손에 6개씩 들어갔죠? 혈이. 그래서 12선혈이야. 오른쪽 왼쪽 귀니까. 이해 갔죠? 6개. 12선혈 해갖고 이제 급선자혈이다. 자, 요렇게 따면 요 정도 따고 나면 옛날에는 할머니들이 얹혔을 때 어디를 땄어? 그냥 심해가 요 중간에 땄지. 근데 이게 없는 혈이 아니고 있는 혈이요. 요렇게 3개가 다 혈이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옛날에 민간요법으로 중간에 딴 거야. 그래도 얹힌 게 왜 내려가느냐? 그 혈이 있어. 중앙에. 그래서 근데 이제 요렇게 12선혈을 따면 아까 얘기했지만 가장 구급할 때 다 통합니다. 공황장애, 급선, 급체, 설사. 설사는 뭐예요? 열이 나는 거죠. 설사가 몸에 나고 있다는 건 내 몸에 열을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웬만한 설사가 뭐 일주일 이상 가면 병원 가야 되지만 그래 아니면 설사는 2, 3일 하는 설사 내비둬야 되는 거예요. 약을 먹고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설사는. 내 몸에 뭔가 가부화가 걸려서 몸에서 열을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설사는 열을 발산시키는 것이다. 자, 그래서 12선열인데 그러면 선인 10선열이 들어가면 어디에 땁니까? 10선열은 자기 손톱 딱 중앙에 여기 보세요. 손톱 딱 중앙에 손톱 바로 뿌리 아까하고 똑같이 2mm 바로 앞이에요. 그럼 손톱 앞에 여기가 되겠지. 요 손톱 딱 중앙 앞이가 10선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10군데가. 그러면 손톱 밑에 10군데를 다 따면 10선열을 따지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다 따면 또 10선열이 따지는 거지. 그럼 총 22선열이 되겠죠. 이해 갑니까? 똑같아. 거기나 여기나 자 보세요. 10선열 요 따는 거 여기 끝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다 따는 거야. 그럼 요 10선열 따준 거야. 선생님 왜 이럴 때는 10선열까지 따줍니까? 12선열을 땄는데도 아직까지 빨리 돌아오지를 못해. 그럴 때는 빨리 이거 딸 때 막 아낌없이 12선열 따고도 조금 지켜봤는데 2, 3분 지켜보고 5분 지켜봤는데 조금 혼미하다. 그럼 빨리 따줘야 돼. 그럼 요거 따주고 추가로 조금 뭔가 더 부족하다? 그럼 발가락 까주는 거예요. 발가락도 똑같아요. 발 한번 올릴게. 자, 똑같아 여기. 요 끝에 다 있어. 중앙에. 여기. 자, 발가락은 바톤 밑에 따는 거 아니에요. 약간 요 중간에 이렇게 한 5mm 벗어나가 이렇게 따줘도 됩니다. 발가락은. 근데 발은 혈이 피가 잘 안 오기 때문에 이렇게 딱 잡고 따주면 돼. 톡 하고. 피가 잘 안 오기 때문에. 그래서 급할 때는 32선열을 다 따는 거예요. 이렇게 따주면 돼요. 그냥. 여기 혈 오죠. 원체 스님이 수행할 때 이걸 많이 땄기 때문에 따는 거에 두려움이 1도 없어요. 왜? 따고 나면 수행이 훨씬 더 이롭기 때문에. 따끔한 거는 잠시고, 저 침 갖고 보세요. 지영아, 요거 좀 줘봐. 한 개만, 2개짜리 하나만 줘봐. 봉지 따로 다 주고. 자, 어차피 선도를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남을 치유하는 걸 배워야 돼. 왜? 내가 내 몸을 치유하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내 몸을 치유하게 되면 남을 치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겁먹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침이나 혈들은요 하나도 겁낼 필요가 없어요. 왜? 눈에 동공만 안 찌르면 돼요. 보면 백회를 내가 좀 열어야 되겠다. 그건 놓으면 돼요. 침을 넣어가지고 잘못된다? 절대 없어요.
그럼 어떤 케이스가 있느냐? 침 공포증이 왔을 때 넣어주면 놀라는 거야. 공포증이 왔을 때.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침을 넣으면 기가 거꾸로 역기를 해서 놀래가 자빠지는 거야. 그럴 때도 그냥 기본적인 혈 몇 개만 띄우면 다 돌아와요. 침 잘못 맞아가지고 뭐 병신됐다. 옛날에 그 말이 왜 나왔느냐? 옛날에 이렇게 지금은 이 침이 머리 침 100개 꼽아왔잖아요. 이 침이 옛날에는 저 침이라고 해서 부러졌다고 재료가 이렇게 접으면 부러지는 기술이 없을 때. 근데 지금은 아무리 부러뜨리려 해도 침이 부러지지 않아요. 이렇게 굽어도. 이렇게 된 굉장히 좋은 재료로 돼가 스프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00회에 이렇게 놨지만은 100회나 내가 이제 수행을 하면서 한의학이나 혈을 알게 되면 굉장히 수행에 도움을 받는 겁니다. 앞에 상면에는 내가 침 넣을 수 있어야 돼. 그 정도 돼야 그래도 수행 조금 했다 이러는 거예요. 따는 거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요. 따는 거로 인해서 잘못되는 케이스는 0.1도 없고 따면 딸수록 사혈은요. 여러분 공부할 때는 몸이 좀 컨디션이 별로다 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3일에 한 번 정도 따주면 따줄수록 좋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스님 어느 정도 가장 적절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를 딱 잡아놔. 뭐 나 일요일날 따겠다. 그럼 일요일 따시면 돼요. 12선열. 따고 피 시원하게 한번 내고 그 다음에 피 내고 나서 어떻게 자리에 들어와서 대자로 편안하게 피고 가벼운 명상을 하면 예민해지면 어떻게 되냐 공부하면서 내기가 유기하는 흐름을 알게 되면 나중에 예민해지면 사열을 한과 동시에 기혈이 돌아가는 걸 바로 느낄 수가 있어요. 아, 내 통이 돼버리는구나. 이렇게 지금 통하는구나. 우리 인체의 신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 다 지웁니다. 한의학을 공부할 때 가장 기초적으로 구급선저혈, 12선열, 10선열, 발가락까지가 32선열은 기본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도 구하고, 자, 이거는 지금 자리 안 차지하잖아요. 자리가 안 차지하는 거예요. 내가 웬만한 데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자, 보통 때는 이제 이게 썩어 나오면 반드시 버리고 일회용이니까. 보통 때는 이렇게 침 꼽지 말고, 침은 뽑는 순간에 이제 멸균된 거기 때문에 뽑는 순간에 버리는 거예요.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요거 하나는 어디든지 웬만한 거 다 가지고 스님 가방에 넣고 다니는 침하고. 왜? 이렇게,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넣고 다니느냐? 언제, 어느 때 사람이 어떻게 쓰러질지 어떻게 아느냐 말이에요. 내가 잘못될 수도 있고. 두 번째, 어느 공간에 갔는데 거기에서 쓰러지는 사람 만나지 말라는 법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사람 쓰러지면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아하 이렇게 아하 이란다고. 왜? 살리거든 금방. 이해 갔죠? 자, 오늘은 이렇게 구급선자혈 공부를 하고 다음에 이제 진짜 여러분 지금 자석만 붙이잖아. 자석만 현재는 그거로 가지고 삼침을 제대로 여러분 전수 과정에 가르쳐 드립니다. 진짜 침을 쓰는 거는 자석 쓰는 거와 침 쓰는 거 하늘과 땅의 차이였어. 자석은 왜 쓰느냐? 자석은 밤에 침을 놓을 줄 모르고 어렵법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 자석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약한 파란피아를 계속 8시간 이상 보내기 위해서 자석을 쓰는데 병이 난 사람들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잡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면 바로 침을 쓰는 거예요. 지금 가르친 자리에 3, 7 자리에 침을 쓰는 기법은 또 완전히 틀립니다.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래서 이 3, 침은 옛날부터 지금 여러분 자석 붙이는 자리를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기신신자를 썼지. 기신신자. 신침이라고 했어요. 사암침 자체를 신침. 귀신이 놓는 침이다. 신침이라는 말을 썼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하고 지금 이제 33 유영공을 아침 저녁으로 이제 수행자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늘까지 이제 몇 개월이 됐든 몇 달이 됐든 이제 겨우 동작을 익혔던 단계든 어쨌든 자 오늘 이제 간단하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기법에 대해서
요 보조 설명을 해준다 그랬어요. 자, 주보. 이제 요거 듣고. 그럼 공부는 이제 국업 선자회는 공부할 게 없어요. 이게 5분이면 끝나는 공부요. 왜? 혈 알았으면 튀우면 되는 거예요. 자, 하사를 턱을 맞았으면 턱을 빼는 것이 1번이지. 여기를 왜 따야 돼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말고 무조건 국업 선자혈은 깊은 한의학 상식을 알기 전에 따보면 알아. 쿠팡에 시켜서 하나씩 다 준비해서 집에서 따보세요. 따보면 압니다. 얹혀보고 따보고 열나면 따보고 서선하면 따보고 목 부으면 따보고 기침하면 따보면 알아요. 이래서 국업 선자혈이라 했구나. 옛날 도인들이 이렇게 썼구나. 이렇게 알면 돼. 자, 오늘은 유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깊은 세계인데 어느 단체를 또 가가지고 이제 내단 수련, 선도 수련을 하러 갔는데 그 단체에다가 이제 물어보는 거야. 유기하는 방법을 잘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전설의 고향 말고 유기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자 여기 주목. 그쪽은 괜찮대. 그쪽은 괜찮대. 미나야, 그건 괜찮다. 학교는 소리가 나는 거. 나면 나는 대로 자영도 함께. 옥수수를 먹으니까 바로 열이 나네. 에너지가.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침에 수행할 때 소주천은 한마디로 인맥과 동맥 인맥은 뭐예요? 아래 성장혈에서 여기 자 주목 여기서부터 이렇게 흘러갑니다. 제중 지나서 어디? 성기 지나서 본인의 회음혈까지. 회음혈은 남녀공이 똑같아요. 회음이라는 그 자리는 항문 바로 앞에를 손가락으로 딱 누르면 2cm 정도 쑥 들어가요. 거기까지를 인맥이라 그래. 인맥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음맥입니다. 음의 맥이란 말이야. 음경이 돌아가는 자리야. 자, 동맥은 돌아서 항문 지나서 어디서부터? 장강혈서부터야. 장강혈서부터. 스님, 장강혈이 어딘가요? 장강혈은 이렇게 딱 엎드린 자세에서 이렇게 견 자세를 딱 취하고 고양이 자세를 취하고 꼬리뼈, 자기 꼬리뼈 밑에 손을 싹 집어넣으면 여기 역시 장강혈도 꼬리뼈 밑으로 싹 집어넣으면 몇 할 때 한번 만져보세요. 싹 집어넣으면 여기 한 2cm 쑥 들어가요. 뭐가. 자, 치매 고수는 완전히 꼼짝도 못하는 환자,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완전히 막 허리가 딱 갑자기 겹친 환자가 온단 말이에요. 이런 환자가 올 수 있어요. 뭐 펴지도 오그리지도 못하고 완전히 뭐 어떻게 해가지고 완전히 허리가 마비가 증상이 온단 말이야. 그 한의원 가고 침 놔도 소용없어요. 왜? 뭐가 잘못됐는데 인동맥에서 인맥과 동맥에 흐르는 라인에서 차단이 딱 돼버리면은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전신마비 증세가 올 수도 있는데 척추마비 증세가 딱 온단 말이야. 동맥이 잠겨버리면. 그러면은 이런 거를 한의학에서 배운 적이 없고 한의대에서 안 가르칩니다. 왜? 침법이 무섭고 깊기 때문에. 신경이
항시 우리 사부님은 신경이 열리기 전에는 알 수 없다. 신경이 뭐야? 마음의 눈이 열려서 지금 MRI 찍듯이 MRI보다 더 정밀하게 타격을 하는 게 신경인데 그걸 우리가 한의학에서 뭐라 그러냐? 의수내전이라 그래. 자, 정밀하게 얘기하면 이거 근데 투시야, 투시. 의수내전. 뜻, 의자, 느낌, 숫자, 안내자. 자, 상대의 뜻이 뭐예요? 뜻이 뭡니까? 환자가, 자, 잘 보세요. 스승이 제자를 보거나 치료하는 선생이 환자를 볼 때 뜻을 본다는 것은 이 안에 굉장한 것이 들어있는 거야. 관상, 볼상, 체상, 음상, 목소리, 그 다음 뭐예요? 그 사람이 하는 행상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오상을 다 한 번에 딱 통찰하는 것은 의수내전이라고 해서 얘가 말하기 전에 환자가 들어오는 순간에 말하기 전에 어떻게 어디가 병이 왔는가를 알아내는 단계. 이게 그 중국에 유명하다는 화타와 편작이 섰던 단계입니다. 화타와 편작이 섰던 단계가 의수내전인데 사실은 우리 사부님은 이거를 아주 오래 쓰셨어요. 물론 전에 바다 스님도 쓰고 있지만. 자, 그럼 왜 임동맥을 설명할 때 여기까지 설명을 해주느냐? 동맥의 장강혈에서부터 어디로? 척추 나이를 그대로 따라 올라오죠. 따라 올라와서 어디에? 여기 백회를 지나서 다시 올라와서 어디에? 인중까지. 여기 동맥이. 그러면 장강, 아까 얘기했지? 항문 다 바로 밑에 항문으로 바로 붙어 있어. 장강해가지고 1cm 요 사이에 장강이라는 혈이 붙어 있어. 그 장강에서부터가 한 바퀴 돌아가지고 밑에 해가 인중까지를 동맥이라 그러죠. 요거는 양맥이죠. 이 양이란 말이야. 자, 음양의 유통을 시키는 소주천을 돌리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선도를 공부를 오래 했는데 소주천을 돌리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 음양의 교류를 할 수 없다는 얘기야. 이게 지금 뭔 얘기냐? 음양의 교류를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의학적으로 몸은 냉한 사람은 계속 냉하게 되고 열기가 있는 사람은 계속 열기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밑에 뭐가 있어? 달이 있죠. 위에 태양이 있죠. 밑에 물이 있죠. 여기 불이 있는 거야. 신과 수가 이렇게 있는데 신수가 내전을 하지 못하니 뭐야? 돌리지를 못하잖아. 기를 내전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몸이 늘 뜨거워야 되는데 아래가 뜨거워야 돼. 아침에 스님이 전수자를 꼬고면은 왜 데리고 가서 수행 과정에 반신욕 수행을 꼭 시키느냐면 여름에는 12분 정도 12분 정도 요 정도 하면 딱 좋아요. 너무 지금 더운 날씨 너무 오래 하면 안 되고 12분 정도 한 번 정도만 하면 충분합니다. 돌리는 이유는 뭐냐? 수성하강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수성하강. 아래에 배꼽 제중 위로 3cm만 딱 당기게 뜨거운 물에 들어갔을 때 40도에서 39도에서 43도 그 정도 물 온도에 배꼽 제중에서 3cm 정도만 물을 딱 닦여. 손 하나도 닿으면 안 돼. 샤워하고 들어가면 헛방. 그대로 딱 들어가서 읽을 거 책을 들고 가든 아니면 명상을 하고 호흡 바라보기를 하든 해서 13분의 타이밍을 맞춰놓고 이거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반신욕 1번 하는 게 바로 수성하강 시키는 거예요. 수성하강. 수성하강 공법을 견인, 강제로 기를 돌리는 그게 반신욕입니다. 자, 이거는 호흡을 배웠든 안 배웠든 내전을 배웠든 안 배웠든 아무 관계없어. 그냥 돌아갑니다. 기가 그렇게 앉아있으면. 그럼 어떻게 해? 심장에 신에서 물이 펄펄펄 끓어가지고 동맥을 타고 기운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 온몸이 피부가 열리죠. 피부가 열리면서 모공이 열렸다는 것은 뭐냐면 모공이 열려가 땀이 바깥으로 배출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기맥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사람이 줬다면 뭐라 그래? 갑자기 멀쩡한 사람이 줬다거나 잘못되면 우리가 이웃에서 무슨 말이야? 아이고 기맥해 죽겠다. 어째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노? 요 말을 민간에서 쓰는 거. 기가 막히면 그냥 죽는 거고 줬다 하는 거예요. 기맥이 열리면서 하는 거죠. 피부가 열리고
땀이 나오기 시작하면 기맥이 열리는 거예요. 활선, 열리기 시작했다. 살활자, 열렸다 이 말이야. 자, 인동맥의 유통이 이제 이렇게 중요한데, 그러면 유형공 33수에서 아침에도 이제 수행을 쭉 해봤지만 가장 중요한 게 유기. 허를 유자 쓰는 유기법은 스님 초소를 한문을 써서 죄송합니다. 유기법은 글자 그대로 뭐야? 길을 손끝 발끝 끝에까지 빼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빼서 다시 돌아서 내통시키는 방법이 유기인 거야. 자, 그러면 수태음 폐경의 유기법은 뭐예요? 길을 어디서? 시작하는 11번 라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1번이거든. 소상혈이 1번이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 딱 타고 올라와. 폐의 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태연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오죠. 그럼 어디서 만납니까? 이 안으로 이렇게 혈이 이렇게 따라서 들어와서 자 해서 여기까지 와. 이게 지금 폐경락이야. 그러면 내가 폐암이 걸렸다. 청소년 폐가 약하다. 뭐 숨이 깊이 않다. 그럼 뭐가 다쳤다? 폐경락이 다친 거예요. 그러면 폐경락이 다친 공법에는 내가 어떤 동작을 지금 그 유연공에는 그런 전체적인 것을 통기시키는 방법입니다. 유연공의 그 뜻을 잘 알아야 돼. 유연공은 몸을 유연하게 하는 게 아니야. 허를 유자라 그랬지. 허를 유자. 기를 흐르게 하는 방법을 연습하는 거지 몸을 유연하게 하는 게 아닌 게 유연공 33 사람이 자꾸 이거 하면 몸이 유연해지나 이건데 유연은 해지지 당연히 짓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동작을 할 때 흡호를 하죠. 유기의 가장 포인트는 뭐냐? 흡호와 의식에 달려있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할게. 유기의 가장 잘하는 방법은 뭐야? 흡, 들어 마시는 숨, 호, 내쉬는 흠, 그 다음에 마음을 어떻게 보내고 있느냐. 자, 다시 얘기할게. 마음이 가는 곳에, 심이 가는 곳에 기가 있어. 왜냐하면 여기, 기가 여기, 이렇게 딱 맞아. 그러면 딱 하는 순간 여기 뭐가? 방채신경이 딱 가는 거야. 방광신경이 딱 가가지고 화끈화끈거리는 게 맞아서 타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땅 때리는 순간에 내 마음하고 관계없이 딱 타격을 받으면 몸에 있는 기가 여기 딱 가서 방어 기제를 딱 하는 거야. 이게 우리 뭐가? 몸이 자연에 이렇게 몸이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 수행하는 사람이 마음을 쓴다는 건 뭐야? 중생들은 치식의 내의식을 가지고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학습된 이름을 꺼내가 쓰고 있기 때문에 자 아까 내가 우리 재현거사가 지금 이거 하는데 우리가 또 우리 미나 보살이 뭐 있다고? 지혜모. 어? 지혜모. 지혜모 그래 지혜모 이거 뭐 변형됐다는 얘기 있잖아. 뭐? 여기 변형됐다는 건 뭐냐 하면은 물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세상을 살면서 가장 안 좋은 거는 내가 학습된 이름이 암 환자 치료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말기 암 환자 치료할 때. 다음에 여러분 꼭 내가 데려가서 견학을 시켜줄게. 말기 암 환자 어떻게 치료하는지. 말기 암 환자는 기치료 하는 게 아니에요. 침을 놓는 것도 아니에요. 약을 쓰지도 않아요. 말기 암 환자가 일본으로 돌아갈 때 자 이거는 유튜브 구독자들 잘 들어보세요. 병이 났죠? 몸에 병이 났죠? 어떤 병이 났어? 공황장애가 왔든 뭐가 왔든 뭐 암이 왔든 이름은 다 틀리지만 병이 왔어. 그러면 WTO 세계의학국에서 만드는 이름이 한 2,800가지 정도 병명이 있는데 이름이 뭐든지 관계없어. 자, 병이 왔지. 누가 왔어? 내 몸에 병이 왔지. 내 몸에. 그럼 내 몸에 병이 낫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낫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 병을 낫으려면 병원에 땡 어떻게 해야 낫아? 마음을 억수 두리뭉실하지? 간단한데 병 나기 전에 그 상태로 가면 돼. 자, 이 공부가요 아주 단순한 거요. 병이 왔죠? 공황장애가 오기 전 상태로 가면 되는 거야. 그 마음 상태로 가면 되는 거야. 암이 왔으면 암이 오기 전에 암은 어떻게 유기를 전달하는 줄 아세요? 세포를? 길게는 12년 전부터 보내기 시작하는 거야, 몸에. 짧게는 7년, 급속으로는 8개월. 화봅니다. 보살들이 이혼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남편하고 치고받고 싸우면서 이혼 소송하면 1년이면 유방암 바로 와버려요. 급성으로 와버립니다.
자, 여기서 뭐야? 스트레스라는 에너지를 받게 되면, 자, 스님, 스트레스를 받으면 왜 암이 생길까요? 스트레스라는 것을 받게 되면 과학적으로 뭐가 변이가 오는지 아세요? 가장 먼저 오는 게 뭔지 아세요? 스트레스를 계속 주게 되면 뭐가 불규칙해지는가? 호흡이 불규칙해지는 거예요. 끊임없는 경로를 하게 되면 칠상, 부처님이 7발을 걸으면서 얘들아 7가지 감정부터 다스리는 법을 배우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수행이야. 그러면 경로를 계속 끊임없이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호흡이 거칠어지는 거예요. 단순한 거야. 호흡이 거칠어지면 호흡이 거칠어지면 뭐가 거칠어져? 자, 호흡이 거칠어지면 어떻게 자, 잘 보세요. 평온할 때는 마음이 어디 있어? 마음이 어디 있어? 수행자의 평온할 때는 여러분 왜 차 마시는지 아십니까? 저거? 수행자들이 차 마시는 이유? 호흡을 변하는 용천의 발바닥으로 향기를 맡으려는 거예요. 용천 발끝으로 향기를 마시려고 차를 마시는 거야. 입으로 음미하는 건 차가 아니야. 발가락 끝에 용천혈로 저 차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정도 돼야 여러분이 차를 먹을 수 있는 정도 경지에 가는 사람들이에요. 스님이 그 차를 안 먹는 이유 얘기 바빠서 안 먹는 게 1번. 저거를 안 먹어도 발바닥으로 기운을 느낄 정도. 공부하면 다 옵니다, 이게. 하나하나 온단 말이야. 차 드세요, 식기 전에. 그래서 발바닥으로 향기 한번 맡아보려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이 이런 거단 말이야. 유기의 흐름, 인맥과 동맥을 유통시키면서 자, 33수를 할 때 유영공 1번이 뭐부터 하고 있어, 아침에? 천기를 교환하죠. 지금 여러분이 아직은 유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기를 올리면 어떤 게 여러분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스님은 이 아침에 천기를 바꾸려고 기를 지금도 이렇게 딱 올리면 어떻게 덜숨에서 올라가죠. 그러면 양선, 비가 아무리 와도 공중에 있다가 우주의 양선의 기운이 들어오면서 어디로 들어와? 노공으로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노공으로. 1번이 노공으로 들어옵니다. 백회로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 360 경을로 바로 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수행자들이 이 손을 에너지를 딱 쓰면 마음을 안 넣어도 딱 드는 순간에 벌써 노공하고 이 지천이 찌릿찌릿 하면서 여기가 막 엄청난 수기의 수감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드는 순간에 오는 거야. 그러면 덜숨을 하면서 뭐야? 하늘의 양적인 기운을 내가 흡수하기 위한 거죠. 양의 기운을 덜었을 때는 뭐야? 드는 동작에는 전부 하늘의 기운을 내 몸속으로 지금 땡기 들이는 거거든. 그러면 교차를 했을 때도 왜 소상혈과 소택 심장혈을 이렇게 하겠어? 요는 지금 양이죠. 심장은 뜨겁죠. 수태현 배경은 뭐예요? 음경이잖아. 음양을 교차시키는 거야. 그냥 공법이 대충 만들어진 거 아니고, 이거 폼 잡으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고, 공부를 나중에 이제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이 공부가 깊이 들어가면 이 동작 하나에 어떻게 이 동작이 만들어지는가 세밀하게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스님이 공부되기 전에 책을 못 보게 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내가 몸을 완벽하게 캐치해서 이 동작을 하나 했는데 기가 어떻게 흘러갔는데 몸이 어떻게 변화가 온다는 걸 느낄 정도 되면 여러분이 그때 책을 봐야 되는 거야. 선도책이 됐든 무슨 책이 됐든. 책을 왜? 그 책이 안 끌려가게 되거든. 자, 가장 우매한 게 뭐예요? 유튜브에 나왔던데요? 이런 말 하면 안 돼. 그러면 굉장히 어리숙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박사가 해놨는데요? 박사는 그쪽 한쪽만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 부분만. 지식인이지 지혜인은 아니다 말이야. 여러분은 수행을 하는 사람은 지혜를 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지식 쌓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 지혜를 열려 하는 거야. 몸이 열린다는 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해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 우리가? 해탈이라 쓰죠. 해가 열리는 거거든. 공부를 하는 거는 몸 공부, 대각, 완벽한 대각은 몸과 마음을 반드시 깨치는 사람을 대각자라 그러는 거예요. 몸만 깨치도 안 되고 마음만 깨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가 성과 명이 성명상수가 하나고 딱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성, 마음, 명, 기의 흐름이 하나가 딱 돼가지고 5대5로 됐을 때 성성과 적적이 딱 5대5로 잡고 있어야 돼. 자청용 우백호가 음양 태극이 딱 자리를 잡고 있어야 돼. 호흡을 좀 한다, 기운을 돌린다 하면 단전에 딱 보면 태극 해동이 자리를 딱 잡아가지고 그것이 완벽하게 정과 기와 신이
삼합이 몸에 딱 삼태극이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을 고수라는 거예요. 이 수행의 공법들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단 말이야. 400년 전에 도인들이 전부 다 만들어보고 해보고 이미 증명된 것들이네. 다. 400년 동안에. 왜? 얼마나 무서운 공법들이 이 속에 있느냐 하면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오늘 이 내기는 가장 먼저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할 게 뭐야? 임동맥 유통을 시키는 법을 스님이 이제 가르쳐 줄 거예요. 1단계에서 인맥과 동맥을 돌릴 줄 모른다가 뭐 평생 공부해도 헛방입니다. 30년, 50년, 100날 해도 헛방입니다. 임동맥을 먼저 유통시켜야 된다. 시중에 넣어 있는 공법들, 물론 훌륭한 공법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해보고 진짜 그렇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공부를 하는 스승이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내가 잘못되었을 때 이거 잡아줄 수 있는 스승이 없이 내단 공부를 하면 몸 박살나는 겁니다. 특히 내단법은 잘못하면 몸 박살납니다. 큰일 납니다. 호흡 따라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안 가르치죠. 처음에는. 자연호흡 가르치죠. 그냥 출퇴식에서 가장 기본적인 호흡법만 가르치는 거야. 톤압호흡만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기본 기초. 가장 잘하는 게 톤압도 잘 못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는 간단한 거예요. 제자가 10명이 했던 20명이 했던 전부 다 출호흡식 이 톤압호흡의 숨소리가 여러분이 얼마만큼 공부해서 잘하고 있느냐가 딱 보면 아 얘는 유기를 시키고 있네? 안 시키고 있네. 누구 귀에 들려야 돼? 내 귀에 들리는 기본 베이스. 내가 톤압을 하면 그 공간 안에 다 들려야 돼요. 호흡 소리가. 그래야 기가 전달이 끝에까지 잘 되는 거야. 쩌리쩌리하게 가는 거야. 기가 끝에까지.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다시 설명을 할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호흡입니다. 흡이 아닙니다. 흡이 아니란 말이야. 자, 다시 설명을 할게. 호흡을 맞췄어. 자, 여러분이 과학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봐. 유튜브 구독자들도 판단해보세요. 내가 3분 호흡을 마시고 1분 지식을 하고 3분 내쉴 수 있다고 쳐. 호흡을 마셨어. 그러면 이 안에 복강 안에 얼마나 많은 폐활량을 집어넣겠어? 몇 cc나? 이게 속임수인 거예요. 내단하는 사람의 가장 큰 속임수인 거예요. 이게 모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세포를 논하고 호흡을 몇 cc 마시는지 이거를 가지고 기를 유기시킨다. 천만의 말씀이 기는 호에서 유기가 되는 거예요. 내쉬는 숨에서 따라갑니다. 기는. 딱 내쉬면 양출이 내쉬는 숨에서 음에서 들어온 기가 돌아서 태극에서 양출로 갔다가 그냥 들숨에서 다시 음경이 타고 들어오죠. 이거를 몸으로 느낄 정도가 안 되면 남을 지도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나도 죽고 너도 죽이는 거야. 그래서 이 스승을 찾는 게 하늘의 별따기인 거예요. 내가 전생에 닦아낸 복이 없으면 절대로 이 수행을 하는 스승을 못 만납니다. 절대로 못 만납니다. 스님이 절대라는 말을 써줄게요. 나는 양치를 보냈기 때문에 전생에 내 생애를 수행자로 중으로 살았기 때문에 5생애 만에 어머니 아버지를 제물로 바치고 지금 스승을 만난 거예요. 12대 스승을. 수행 중간에 우리 제자가 지금 점성학을 가지고 스님을 풀어주지만 수행자 중간에 사주로 풀었을 때나 운명으로 풀었을 때는 이미 23살에 딱공이 딱 날아가면 내가 어떻게 될지 다 안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수행 중간에는 끊임없는 내가 업식을, 자, 저 상대 업식이 보이잖아. 내가 저리 가면 분명히 일이 일어나는 거 알아. 아는데 그 업식을, 그러면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가장 투시가 열렸다는 다문 제일 최고의 제자는 거기 가면 칼 맞아 죽는 줄 알았는데 거기 왜 갔어? 칼 맞아 죽었거든? 몰라서 그렇게 간 게 아니란 말이야. 안단 말이지. 그거는 내가 요번 때에 받아야 될 업이기 때문에 그냥 가서 받는 거예요. 업경이 들어오는 거를 피해가는 게 아니고, 잘 들으세요. 그렇다고 막가파로 살아는 얘기가 아니야.
업이 도르는 흐름을 내가 요 정도는 받아서 걸을 수 있으면 걸러. 왜? 여러분이 경지에 대해서 나중에 유기를 자유자재하고 내가 길을 공을 내볼 수 있는 경지에 대해서 사주고 가는 사람을 살리는데 그 사람을 보러 갔는데 이 사람 운명에 죽어야 될 운명이야. 말기암이 걸려가 반드시 죽어야 될 운명이 내가 살렸어. 그러면 선업이죠. 하러 간 사람은 선업이죠. 반드시 선업을 닦아놓고 같이 선업을 닦은데 저 사람 업을 내가 샀기 때문에 그 사람 업을 내가 책임을 져야 돼. 자, 오늘 내가 이 비밀을 얘기를 해줄게. 스님이 왜 그렇게 우여곡절이 많은 줄 아세요? 죽어가는 환자를 내가 살렸기 때문인 거야. 이거 우리 스승님이 얘기해 준 거예요. 어릴 때부터. 예멸하면 돼. 그러면 내가 평탄하게 살 수 있어. 그런데 수행한 수행자는 뭐예요? 이미 내 삶을 던져놓은 사람이거든요. 그 수행의 뜻을 잘 알아야 돼. 부처는 내가 마지막 춘다의 공양을 받고 돼지고기 볶은 거 두루치기를 드시고 상한 두루치기를 드시고 식중독으로 돌아가셨거든. 다 열린 분이 춘다가 제자가 올린 마지막 공양이 내가 먹고 죽는다는 걸 알았는데 그걸 먹었단 말이야.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게 여러분 목이야. 수행자의 목이야. 자, 선업을 내가 닦아서 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수많은 피폐를 받아도 내가 라는 것을 떠난 수행자, 내라는 걸 떠난 사람 아니야. 각자는 뭐야? 나를 초월한 사람이거든. 내 몸, 내 운명이 맞는데 수행 각자는 이 내 운명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요. 그냥 덤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와도 역경이 와도 그걸 그냥 순행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내 업을 통해서 쟤까지 평탄화시키고 쟤도 고고하게 살게 해주겠다라고 발언을 한 사람들이 수행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수행할 때 기도문에 뭐라 그래? 이 수행으로 얻은 사랑과 평화와 자비가 온누리에 함께하기 기원합니다 하고 늘 발언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기를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같이 막 그런 험한 길을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온다 하도 그게 겁내지 마라. 왜? 여러분의 정신만 바른 마음만 갖고 있으면 우주는 여러분을 버리지 않아. 수행자를 버리지 않아요. 절대로 버리지 않나. 우주는 수행자를 버리지 않는다. 굶기지 않는다. 불행하게 내려두지 않는다. 이거 잘 알고 있으면 돼요. 뭘 바라고 그러는 게 아니야. 이게 우주심이야. 우주심이 뭔지 아세요? 몸속으로 치면은 내가 길을 자유자재로 보내는 거예요. 그게 우주심이야. 태풍 왔다, 비 왔다, 이게 뭐야? 이게 우주심이야. 우주심이 지금 청소하고 있는 거거든. 정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화의 과정이 내 삶에도 얼마든지 온다 말이야. 순경과 역경이 이 파도를 타고 와. 거기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앞으로 설명을 하면서 하나하나 스님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끝으로 이제 사담 3분만 하고 강의하고 유튜브를 마치는데 스님이 세속 돌아가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세속일에 대해서는. 근데 오늘 이 한마디를 꼭 하겠습니다. 자, 교권이 무너져서 지금 꽃같은 청춘이 푸른 충원의 꿈을 안고 교직자로 살겠다고 그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스승으로서 자리를 매김하고 있었는데 학생 인권 보호 좋고 학권 좋고 다 좋은데 스승이야. 스승의 부인은 사모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장 부인은 사모님이라 그러는 게 아니고 스승사자의 부인은 사모님이라 그러거든요. 스승의 부인은 사모님이라 하고 스승사자를 살면 저는 스승님을 26년간 모실 때 그림자도 안 밟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학 공부를 하거나 뭐를 진도를 볼 때 단 한 번도 무릎 펴본 적이 없어요. 꿇어 앉아서 계속 공부를 했어요. 편히 쉬어라 해도 못 쉬었어요. 왠지 아세요? 이런 어려운 공부, 죽어가는 환자를 치유하는 공부, 이런 어려운 공부를 배웠는데 겸허한 마음이 사라질까 봐. 그런데 스승이 머리채를 잡히고 어린 애들한테 초등학생들한테 쌍욕을 듣고
그 수모와 그거를 어떻게 견디겠어? 이거는 우리가 선도의 공부가 사실 아기 때부터 가르친 인지예의 수행하는 기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행은 인지의 4대가 사라지면 수행이 끝난 거예요. 이 동방예의지군 날아간 거예요. 예가 사라졌는데 인이 사라졌는데 사람인 걸 포기했잖아. 서성한테 국민학생이 머리채를 잡았다? 조금 심한 말로 하면 그런 싸가지 없는 애들은 키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스님이 유튜브를 하고 엄청난 직격탄을 맞아도 관계없어. 그런 부모들은 각성해야 되고 새끼 잘못 키운 거예요. 학교 보내지 마세요. 어차피 안 될 거니까 그런 인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지. 이게 우리가 어떤 계통에서도 늘 스승을 만나는데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여러분이 수행이 깊어지면 어떤지 아세요? 다 스승밖에 안 보여요. 다 스승이라는 거예요. 길을 가다 보면. 근데 늘 공부하는 수행자는 겸허하고 늘 생각하고 오늘 내가 뭘 배웠고 이 배운 에너지를 가지고 어떻게 나눌까 이런 마음을 가질 때고 공부하는 학생은 학생의 업이 학업이죠. 학업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길을 배우는 업의 길로 들어간 거야. 이게 학생의 업무요. 근데 이 업무를 가르치는 선생은 수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수성한 공부를 가르치는 업을 하러 간 사람이야. 학업자는 수업하는 사람을 밟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주의 진리입니다. 밟았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 엄연히 동방예의지국의 천인의 자손인 강개토 대왕이 살아서 중국의 그 대륙에 강활한 대륙에 우리나라를 먹으러 왔을 때 왜 안 먹고 간 줄 아세요? 천인의 민족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댄 거예요. 백의의 민족, 이 흰색의 민족, 하늘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월드 코리아인이 되려면 모든 지금 방송이든 엔터가 한국을 주목하는데 기술을 주목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이 내세워야 되고 한국이 전 세계를 통합시키고 하나로 굴복이 아니라 지구 촌민이 하나가 되는데 가장 기본 베이스가 뭔지 아세요? 인입니다. 인. 그 다음에 지, 예의입니다. 이 4대가 기본 베이스가 빠지면 한의는 끝난 겁니다. 생명이 끝난 거예요. 제발이지 내 새끼 귀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들은 집안에서 오냐오냐 해갖고 망나니 만들지 말고 제대로 몇 차례 때리고 훈계하고 아기 때부터 만 20이 넘어가면 하늘의 뜻을 세우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알아야 될 나이인데 그런 과정에 겪어가죠.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하이스쿨까지 가면서 대가리는 높은 데 가는데 인지가 안 따라가는 거야. 큰일 나는 겁니다. 이 짐승되는 길입니다. 사람과 짐승이 가장 틀린 거는 아주 양학된 영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영성은 뭐예요? 양심이야. 내가 일을 하면 안 되지라는 것이 55%, 악이 45%대는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악이 55%가 넘어가는 순간 끝난 겁니다. 인생은. 남의 거를 털어서 내 주머니에 채우고 남의 불행을 행복을 느끼는 순간에 그 인권은 끝난 겁니다. 그 사람은. 수행자가 많이 놓아야 되는 이유는 내 거를 포기하고 남의 사랑과 행복을 위해서 내 거를 나눠주는 사람들이 수행자예요. 그래서 닦는 거예요. 참고 누르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만 20이 넘어가서 부모한테 손 벌리고, 만 20이 넘어갔는데 부모가 뭘 해주기를 바라보고 있다면 이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을 이렇게 시켜야 되는 거야. 반드시 선양 행동. 집에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 엄마는 엄마의 역할, 자식은 자식의 역할이 있으면 아버지는 큰 부처로서 모든 것을 통합하고 인자덕으로 부인과 자식을 거느리고 부인은 그 내조를 하면서 자녀는 거기에 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된다. 자, 요거 우리 내용하고 조금 틀린 건데 스님이 어제 오늘 뉴스를 보다가 보니까 너무 통탄할 일이잖아. 이게 지금 그 푸른 꿈을 가지고 스승으로서 살아보겠다고 그 어려운 고시 왠지 아세요? 내 제자 가운데 8번 만에 선생님 된 사람이 있거든. 진주에 있어 실제로. 8번 만에 여자인데 선이라고 이 유튜브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8번 만에 제자가 된 왜 이렇게 선생이 되고 싶었냐 했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어릴 때 4학년 때 미술 선생이 나한테 준 상처가 평생 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스승이 돼서 제자들을 상처 안 주고 잘 가르치는 스승이 되고 싶다 해서 8번 만에 제자 됐어요. 스승이 됐어. 선생이 됐어요. 그렇게 되는, 어렵게 된 애들이요. 마찬가지 도법을 가르치고 있는 도안이도 여러분들한테 내가 수행을 대충 했다면 여러분을 가르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 말고 내가 그렇게 닦았기 때문에 제대로 가르쳐주고 싶은 거고 여러분이 돌아가는 길을 안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안 헷갈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단체 저 단체에 가서 영성 쇼핑 안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요거를 끝내고 이 PD 끊으세요.